we're starting to model autonomy and the impact of robotaxi and FSD software licensing, which we think is going to really be the story. They're trying to get as many Teslas on the road because they want to push autonomy. In fact, for robotaxis, is 70% of our valuation now for Tesla. 안녕하세요. 최근에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은 돈을 잘 버는 AI 기업들의 주가가 그야말로 떡상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버블이 터진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이 결국 세상을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AI 버블도 역시나 나중에 터지겠지만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고요.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현재 테슬라와 엔비디아죠. 결국 전기차 사업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전자제품이라는 인식만 줄 수만 있다라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점점 강조가 된다라면 더 이상 부자형들도 벤츠를 몰 이유가 없죠. 엠블럼의 매력, 그것을 결국 뛰어넘는 것이 소프트웨어 기술력, AI 기술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FSD 베타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2010년대의 애플의 아이폰이랑 지금의 애플 아이폰은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되어 있죠. 그 이유가 결국 계속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 테슬라의 차량 역시나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전자 제품으로 변할 거라는 점이 최고의 강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AI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하드웨어 피지컬적인 면이 나오는 기업이 테슬라이고요.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인데 충전소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을 현재 슈퍼차저가 발라버리고 있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ESS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할 만한 여력이 없죠. 왜냐하면 전기차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테슬라는 유일하게 실제로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죠. 여기에다가 인도 총리는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한테 기가 팩토리를 지어달라고 쪼르고 있는데요. 사실 인도는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도에 기가 팩토리 지으면 인도에서도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요. 인도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전기차가 판매가 된다라면 그야말로 극소수의 부자층들만 이용을 할 것인데, 그리고 아시아 물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가 상하이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요. 확실하게 기가 상하이가 정말로 걸작품인 것이 중국에서 전기차 수출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기가 팩토리는 유럽 중에서 하나가 아닐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비아디도 유럽 쪽에서 공장을 물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테슬라의 물량을 따라오는 것이 비아디이지만 비아디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것이 중국 기업들한테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베스트셀링이 모델 Y인데 2021년 3분기까지는 모델 3가 더 많이 팔렸죠. 4분기부터 동점이 되었다가 2021년 1분기부터 모델 Y의 판매량이 모델 3의 판매량을 넘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모델 3, 모델 Y 판매량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모델 3 살 돈으로 조금만 더 보태서 모델 Y를 산다. 나중에 모델 2까지 나온다라면 모델 3의 가격대가 정말로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모델 3의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좋은 포인트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테슬라는 모든 전기차 기업들에게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매출이 23빌리언, 2019년 전체 통틀어서 매출이 24빌리언인데요. 2019년에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2023년에는 2.5빌리언이라는 수익을 만들어냈죠. 즉 제조업은 생산을 많이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면서 수익화로 갈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 현재 루시드는 판매 부진을 겪고 있죠. 그리고 피터 롤린슨 형께서는 1분기 실적 발표 때 판매 부진 이유로서 루시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루시드가 20만 불 전기차인 줄 아는데 퓨어는 8만 7천 불이다. 4분기 때 판매 증가를 예상하고 이번에 유상 증자를 받으면서 현금은 6.4빌리언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루시드의 경영진이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루시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 드라이브 쪽에 돈을 퍼부을 것이다. 그래서 드림 투어를 현재 계속해서 해내고 있죠. 이 드림 투어 마케팅 전략이 성공이다 아니다는 2분기 실적 발표 때 몇 대 딜리버리 됐는지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현재 루시드는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 기업인 것이, 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와 서비스 센터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깔리고 있죠. 이거 전부 다 렌트비부터 시작해 직원들 월급까지 한 달에 나가는 고정 비용이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판매 대수가 같이 올라가주면 문제될 것이 없죠.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현재 자금 압박을 굉장하게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루시드의 주식 가격은 매출 대비 멀티플이 굉장히 높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런 골치 아픈 거 보기 싫어하죠. 안 좋은 이야기들도 보기 싫어하고 결국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주식 가격은 언제 떡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주가 대폭발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정답은 이미 테슬라가 보여줬습니다. 루시드 주주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현재 루시드의 LA 공장 목표는 40만 대 생산이고 페이즈 1이랑 2가 루시드 에어랑 그래비티 생산에 있는데요. 그래비티가 2024년 연말에 출시가 되니까 에어랑 그래비티 생산 라인이 완성이 되려면 2025년이 돼야겠죠. 현재 올해 목표치가 1만 대인데요. 그렇다면 에어랑 그래비티를 합쳐서 몇 대까지 팔 수가 있을까? 루시드는 애초에 출시 자체가 테슬라 카피로 그대로 전략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테슬라의 모델 S랑 X의 비중이 3%밖에 되지 않죠. 그렇다면 애리조나의 풀 생산 캐파가 40만 대, 그 중에서 에어랑 그래비티의 비중이 과연 몇 프로가 될 것인지. 냉정하게 3%에서 5%가 에어와 그래비티의 비중이라는 것이고, 지금 페이즈 3랑 4 플랫폼 2 보이시죠? 저게 루시드의 저가형 전기차 플랫폼인데요. 저기서 90%에서 95%의 물량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리조나가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풀로 돌아간다라는 전제하에 에어랑 그래비티 2만에서 3만 대 정도, 나머지 35만 대 이상은 플랫폼 2에서 나오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이 빨리 나와야겠죠. 원래 계획이 플랫폼 2 저가형 전기차가 2025년 출시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 분들이 이것을 보고 투자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주가가 떡상하는 날짜는 루시드 경영진이 저가형을 출시하는 날짜가 될 것이고요. 최근 인터뷰를 보고 있으면 5만 달러 전기차를 내놓겠다라고는 말하지만 출시 연도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죠. 그래비티가 딜레이가 되면서 저가형도 딜레이가 된 것이고, 테슬라를 본다라면 에어랑 그래비티에서 물량을 폭발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가형 가격까지 현금 버닝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우디가 절대로 배신을 하면 안 된다. 배신하는 순간 루시드는 몰락의 길로 갈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만 확실히 있다라면 루시드 투자는 당연히 알맞을 것이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시면 루시드 투자는 안 맞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규제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에어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확실하게 규제 부분을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UAM 사업에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언급되는 기업을 보시면 역시나 조비랑 아처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금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 두 개의 기업에 주목을 하는 것이고요. 맥킨지에서도 말하죠. 계속해서 이비톨의 펀딩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인증 절차 다 받고 막상 생산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여기서 정말로 95% 이상의 기업들은 꼬꾸라지지 않을까. 2021년에서 22년 에어택시 기업들이 스펙 상장을 많이 했죠. 그때 투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잠시 주춤한 상태인데요. 내년 파리 올림픽 때 다시 한 번 더 투자금이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 현재 조비는 1 빌리언 사이에서 현금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분기별 운영 비용을 보시더라도 상용화까지는 문제가 없는 현금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에어 모빌리티에서 메인은 비행기인데요. 미래 에어 모빌리티를 본다라면 비행기, 에어택시, 드론 순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십인데, 에어택시 항공사 플랫폼이 만나야지 에어택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만 조비, 델타, 우버 이 조합을 깰 수 있는 조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항공사가 서비스 부분만 들어가고 있지 에어택시 기업들의 생산 부분에 서포트를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에어택시는 비행기랑 다르게 전기 배터리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에어택시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이랑 생산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조비는 토요타, 아처는 스텔란티스, 스즈키도 스카이드라이브라는 기업이랑 이비톨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생산 기술력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배터리인데요. 어쨌든 전기 배터리로 작동이 되는 모빌리티이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 셀 기업들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UAM 시장에서도 많은 매출이 예상이 되면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현대차보다는 환하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조비와는 다르게 릴리움은 중국 UAM 시장으로 진출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주주가 텐센트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쫙 본다라면 에어택시 곧 올 것 같고 주가도 금방 떡상을 할 것 같은데 에어택시 인프라 뭐가 필요하죠? 스카이포트가 필요하죠. 이게 생각보다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에어택시 기업들의 기다림은 필요할 것이고 내 생각에는 그냥 사서 쭉 들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매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2024년 파리올림픽 때 분명히 에어택시 기업들이 높은 멀티플이 들어올 것인데 결국 이것은 미래 기대치이고 실적이 반영이 안 되면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2024년 이때 한번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2025년에 조비가 서비스가 출시가 된다라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와 함께 다시 한번 더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출시를 하더라도 매출 부분이 되었던 수익은 당연히 안 나죠. 이것도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실적이 안 받쳐주면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4년 25년에 비중을 조절하면서 모아 나갔다가 2026년부터는 매수를 쭉 하면서 에어택시 대중화가 성공했을 때 수익화를 시키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